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갤럭시 탭 S7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까지 이런 테크는 없었다. 말방구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듀서 딴뜨공 트레비스입니다. 드디어 애플에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사전 예판 카드 할인을 적용을 해서 약 71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의 경우 온라인 최저가 약 99만 3천원대,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라고 하면 삼성 갤럭시 탭 S7이 온라인 최저가 82만 9천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11인치대 태블릿 중 나에게 맞는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정작 나에게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함께 과연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지 말방구 실험실에서 속속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맞는 태블릿. 자, 그럼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저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만 8천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자, 세 가지 태블릿을 비교하기 이전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디자인부터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프로 11 2세대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후면 카메라가 싱글이라는 점 말고는 말이죠. 제가 구매한 컬러는 스카이 블루 컬러입니다. 측면이 각진 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중량은 460g으로 프로보다도, 그리고 갤럭시 탭 S7보다도 가벼웠습니다. 거기에 프로 11 2세대의 액세서리가 호환되기 때문에 이처럼 매직 키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매직 키보드의 가격만 39만원입니다. 그럼 일단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이패드 11 2세대의 경우 11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밝기는 600니트, 거기에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어 잔상 없이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프로와 몇 가지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10.9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밝기는 500니트로 프로보다 다소 밝기가 어둡게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프로 대비 기준이고 500니트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용에서 부족함이 없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에어 4세대는 주사율이 60Hz를 지원하고 있다는 건 구매 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잔상 없이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가격은 낮아지고, 사실 60Hz로 사용할 경우 배터리 소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단점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갤럭시 탭 S7은 어떨까요? 11인치 TFT LCD 패널이 적용이 됐습니다. S7 플러스의 경우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지만 S7은 금 나누기를 한 것 같은데요. 밝기는 500니트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동일하지만 주사율은 아이패드 11 프로와 동일한 120Hz를 지원합니다. 각 태블릿이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지만 가격 대비 성능만을 논한다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모델이 가장 괜찮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태블릿의 심장인 프로세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는 A12Z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아이폰 12와 동일한 A14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는데요. 삼성 갤럭시 탭 S7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가 됐습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각기 다른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긱벤치 5로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의 경우 싱글코어 1120점, 멀티코어 4677점을 받았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경우에는 싱글코어 1592점, 멀티코어는 4116점이 나왔습니다. 오, 이거 기대 이상인데요? 자, 그럼 갤럭시 탭 S7은 어떨까요? 싱글코어는 969점, 멀티코어는 2984점이 나왔습니다. 단순 벤치마크 점수만 놓고 보면 에어 4세대가 갤럭시 탭 S7 대비 싱글코어는 1.6배, 멀티코어는 1.4배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사실 동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갤럭시 탭 S7 역시 지금까지 태블릿용으로 나온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성능입니다. 자, 그럼 보안 기능은 어떨까요?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는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합니다. 터치 없이도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지만 에어 4세대는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터치 아이디를 지원합니다. 갤럭시 탭 S7은 에어 4세대와 비슷하게 지문인식 센서를 통한 보안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터치 아이디는 사용자에 따라 편리함 차이를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해야만 애플의 애니모티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구매 전 감안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사운드는 어떨까요? 태블릿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동영상 감상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앞에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사운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는 쿼드 스피커가 탑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에어 4세대는 홀은 4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스피커는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 11 2세대 모델이 동영상 감상을 하기에는 에어 4세대보다 더 최적화가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갤럭시 탭 S7은 어떨까요? 돌비 애트모스 튜닝 기술이 들어간 쿼드 스피커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두 제품 모두 펜슬 지원하는 만큼 펜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합니다. 애플 펜슬은 실제 일반 펜슬과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립감 및 사용이 편리한 반면 갤럭시 탭 S7의 S펜은 일반 펜슬보다는 사이즈가 다소 작게 제작됐습니다. 갤럭시 탭 S7의 전용 키보드 케이스를 사용할 경우 후면 커버로 S펜이 충격에 분리되어 분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와 보관 쪽은 S펜이 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의 경우 정품 키보드 케이스는 펜슬을 따로 잡아주는 기능은 없었는데요. 물론 호환용 키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정품 케이스 기준으로는 갤럭시 탭 S7이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갤럭시 탭 S7의 경우 S펜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지만 아이패드 프로 및 에어 4세대는 추가 옵션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애플 펜슬 2세대가 약 15만 원인 걸 감안하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펜슬까지 사용할 경우 구매 가격은 약 86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그래픽 작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이패드 프로의 애플 펜슬 2세대를 선호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전문 작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애플 펜슬 2세대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과 휴대 보관적인 측면은 갤럭시 S7이, 하지만 사용성과 전문적인 작업에 있어서는 애플 펜슬 2세대가 더 괜찮아 보였는데요. 자, 그럼 메모리는 어떨까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잡은 모델은 모두 와이파이 기반의 가장 낮은 용량의 모델입니다. 즉 해당 모델 중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출시가 된 제품인데요.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의 경우 128GB,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64GB, 그리고 갤럭시 탭 S7은 256GB의 마이크로 SD 슬롯을 지원하고 있어 추가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모델을 갤럭시 탭 S7에 256GB 용량으로 구매를 한다면 가격은 70만원대가 아닌 97만 9천원대로 올라갑니다. 용량만 추가했을 뿐인데 가격이 거의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더군다나 원래 그래왔듯 외장 추가 슬롯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은 메모리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PC 버전의 카톡처럼 독립적인 카톡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갤럭시 탭 S7의 경우에서는 카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카톡 아이디를 로그아웃 시켜야만 했죠. 이 점은 솔직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간략하게 스펙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는 후면 메인 카메라로 1200만원 화소, 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됐지만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만 탑재가 됐습니다. 거기에 플래시 역시 빠졌는데요. 그에 반면 갤럭시 탭 S7은 1300만 화소 와이드 카메라, 5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오늘 확인해본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A14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하면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70만원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옵션을 따지다 보면 결국 아이패드 프로 모델을 알아보게 됩니다. 가격이 비슷해지기 때문인데요. 애플 펜슬을 추가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S펜이 기본으로 탑재된 갤럭시 탭 S7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사용자가 결정할 일이겠죠. 11인치대 태블릿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하루 왼쪽을 찾는데도 아직 출발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마라비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 캔디 2주간 압수. 아니 저 새끼가 치즈 퐁듀 듀 내리는 말방규.